서울시장 선거, 네. 저 서울에 1,000개 한번 돌려보지. 그냥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1,000개.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그거 좀 돌려줘요. 금방 네. 끝나죠, 그거는 서울은 전체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틀 전인 2022년 5월 30일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 미공표 여론조사를 지시했던 녹취입니다. 사모님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파일을 확보한 강유정 의원실은 이 대화 속 사모님은 전반적인 맥락상 김건희 여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강혜경 씨도 오세훈 시장과 직접적으로 일한 적은 없다고 말했었죠. 근데 일단 그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대표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은 한 거는 오세훈 시장 일을 한 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사모님은 왜 서울시장 판세가 궁금했던 걸까요? 논란이 된 녹취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선물처럼 줬다. 이런 대화가 공개가 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나온 녹취고요. 서울시장 선거 2022년에 사모님이 궁금해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녹취입니다. 사모님이 누구냐? 이게 관건인데 어떤 녹취를 들어보면 여사님이 등장하고 어떤 녹취를 들어보면 사모님이 등장하고 김용남 의원이 보시기에는 사모님 누구 같아요? 글쎄 저기서 등장할 수 있는 사모님이 한 사람 빼고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호칭은 어떤 때는 여사, 어떤 때는 사모로 좀 바뀌기는 합니다만 맥락상 글쎄 뭐 다른 사모를 상상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불과 이틀을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였으니까 6월 1일 저녁 내지는 밤에는 선거의 승패가 결정되는데 불과 이틀 전에 좀 내가 궁금하니까 샘플 1,000개 정도 돌려서 이틀 후에 있을 선거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명태균 씨가 바로 그거를 저렇게 급하게 여론조사를 돌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예.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꽤 들어가거든요. 여론조사 저렇게 샘플 1,000개짜리 돌리려면. 그 정도 명태균 씨가 거부할 수 없는 빨리 돌려서 빨리 결과를 보고 드려야 되는 사모님은 아무리 따져봐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전제와 가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신 뉘앙스의 사모님이라면 대통령실의 해명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명 씨와 거의 연락을 안 한 것처럼 알려져 왔거든요. 근데 쭉 지방선거 때까지 연락을 한 걸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뭐라고 했냐면 대선 경선 전에 2회 만났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거짓말이다라는 이제 정황 증거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먼저 2번 만났다는 것은 이미 4번 만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게 이제 그 김종인, 박완수, 김영선, 이준석 의원들과 예. 함께 이제 같이 만나서 4번 만났다는 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경선 전까지만 연락하고 살았다라고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미 드러난 게 대선 당일에도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대선 캠프에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22년 3월 9일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사모님 운운된 그 통화가 22년 5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문제되고 있는 창원 산단 관련해 가지고 대외비인 창원 산단 관련 문서를 예. 명태균 씨가 22년 10월에 입수해서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 언론에서 또 보도하기를 22년 11월 23일에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할 창원 산단과 관련돼 가지고 보고할 보고서를 만들라고 강혜경 씨한테 지시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지금 수도 없이
아마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서원대 석좌 교수였죠. 김 여사가 대선 당시에 종로 보궐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김용남 의원께 신빙성을 질문을 드리고 홍석준 의원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이 그때 이제 종로 출마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은 소문으로는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랑도 처음에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최종 논의 과정에서 원희룡 당시 본부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왜 아니냐 그랬더니 누구누구가 반대한다. 누구누구냐 그 소문에 김땡땡 여사께서 네, 예. 반대한다라고 이제 네, 저거 진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네, 사실은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 정도는 관여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뭐 당대표 정도 그리고 그보다 더 센 사람 그 두 사람에게 어떤 바로 어떤 오더 내지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서 그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몇몇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용한 전 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런 건 다 소문으로 흘러나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정말 자기가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다섯 손가락에도 다섯 손가락 아닙니다, 무조건. 예. 그렇기 때문에 진위하기는 참 어려운데 글쎄요, 뭐 분위기로 봐서는 뭐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뭐 녹취도 나오는데 그 녹취를 바탕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근거는 없지만 소문이 있다. 카더라 이른바 이런 얘기까지 막 결합이 되면서 네. 의혹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뭐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그 후보 그때 제가 그 2021년 8월 초에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지지선언하면서 끝까지 대구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대구뿐만 아니라 중앙 캠프의 회의에 자주 초기에 회의에서 초기 member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그 신용환 실장 같은 경우 잘 아신 것처럼 이제 당시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장관을 뒀다가 이제 대선 후보 2021년 11월 5일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합류해서 이제 그 원희룡 그 장관이 정책 본부장을 하면서 그걸 돕는 조직에 이제 들어왔은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제 당시의 상황을 좀 하면은 이런 어떤 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저는 진실과 거리가 아주 멀 수밖에 없는 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의원 3선에 제주지사를 했는데 굳이 보궐선거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예. 오히려 원희룡 장관은 그때 당시에 장관 더 나가서 비서실장 혹은 국무총리에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보궐선거에 나가려고 마치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런 걸 동원할 정도였던 그런 어떤 노력을 본인이 할 필요가 있나? 저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진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냥 예. 강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뭐 의혹들이나 정황들은 그전에도 좀 거론이 됐었는데 녹취가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아,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난리 뒤집힌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희정 의원님, 여기선 주어는 분명해요. 여사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맥락상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으로 읽히고요. 그래서 공천 개입 의혹에 조금 더 다가서는 녹취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먼저 공개가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도 뭐 김영선이라고 했다. 예. 그런데 그 소위 그 친윤 그 두 의원이 뒤집으려고 하는 거를 본인이 다시 엎었다. 이런 취지의 녹취록을 저희가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이제 여사님이 선물이라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얘기하기를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 원을 받아오겠다라고 하면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예. 그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전 소장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돈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간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선물로 지금 이렇게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뭔가 주고받고 이러면 공천 거래가 되는 것인데 그 비용 대신 공천을 줬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검찰이 바로 이건 수사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왜 민기적거리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그 비용 문제까지 해서 왜냐하면 네. 그게 미공표 여론조사였다면 명태균 씨 혼자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 옆 사람이 보여주면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불법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할까요? 예. 이때 그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이제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한테 제가 이야기를 좀 뭐 그때 당시도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성 좀 우대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면서 대구 수성을 했는 이제 이인선 의원 또 김영선 의원이 당시에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뭐 거의 한 2달 동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계를 막 흔들고 있는데 명태균 씨의 이야기를 저는 99.9%는 정말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좀 언론에서 그걸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제가 근거를 들면은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뭐 그 아크로비스타에 거의 매일 갔다 또 대통령 부부하고 계속 뭐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대구에 한 7번 제 기억에 경선 국면에서 오면서 저하고 계속 일정을 하면서 대구 일정은 물론이고 대구 오기 전에 뭐 광주나 부산이나 서울에서 오는 그런 그 이전의 일정을 제가 완벽하면서 얼마나 당시에 치열한 어떤 경선 국민에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한 걸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인데 과연 대통령이 없는데 아크로비스타를 갈 수가 있고 통화를 안 하냐.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그 명태균 씨 이야기 말이 계속 지금 달라지고 있죠. 뭐 했다가 안 했다 하다가 특히 명태균 씨가 지금은 김건희 여사는 이 김영선 의원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또 본인이 딱 잘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의 이야기 이런 어떤 전화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저는 기본적인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예. 자, 잠깐만요. 김영남 의원님 손 대셨으니까요. 앞서 홍 의원님이 당시 여성 우대하는 공천 기준에 따라서 뭐 김영선 의원이나 다른 여성 후보가 공천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누굴 공천할지 사람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엔 뭐 예를 들어서 김영선 후보를 공천해야겠다 하면 그에 적절한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서 이번에는 여성 우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공개된 저 녹취 파일에 의하면 사실은 사건의 흐름상 아주 자연스러워요. 앞서 공개됐던 5월 9일 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서 여사 통해서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그 얘기를 비춰보면 5월 2일 날 영부인으로부터 김영선 공천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핵관들이 그 공천에 반대하고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5월 9일 날 명태균 씨가 이제는 영부인 통해서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면서 확답을 받아내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전화 통화 내용대로 내일 발표될 거다 그러는데 5월 10일 날
오후에 공천 확정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시간 순서로 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 저거는 사건의 흐름상 신빙성은 꽤 높아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도 저런 녹취들이 있으면 쫙 펼쳐놓고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내용들인가요? 오늘 밝혀진 특히 선물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저게 일종의 대가성, 지금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신 공천을 줬다라고 하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에 대해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명태균 씨의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 녹취 당시하고 지금하고 말이 바뀌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여사의 선물 발언은 김영선 전 의원 측을 격려하려는 차원일 뿐이다. 격려하려는 차원일 뿐이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라는 입장을 오늘 추가로 냈습니다. 말이 바뀐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뭐 말이 바뀌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명태균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소한 사실관계들 그리고 그 사실관계와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는 뭐 그냥 별로 부인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핵심적으로 그러니까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 또는 본인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딱 핵심적인 대목에 이르면은 말을 바꾸고 의미를 변질하고 법률적 쟁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아주 결정적인 대목에서만 말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김영선 측 격려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격려를 할 거면 김영선 의원한테 직접 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강혜경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입 조심해야 돼. 응? 이거 난리 뒤집어진다라고 하면서 예. 강혜경 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핵심적인 대목에서 이제 좀 불리한 지점에서 이제 부인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정당의 공천 프로세스에 의하면은 공천과 관련돼서 자격심사위원회, 이어서 공천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표와의 협의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기도 전에 뭐 선물로 준다 안 한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용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관철할 힘이 있다고도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그 공천 발표 나기 전날까지도 윤핵관 측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김영선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밀고 또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좀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명태균이 김 여사한테 전화한 내용이라는 게 바로 제가 원문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여기도 사모가 나오네요.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일하대. 그래서 네. 윤상현이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30초 남았는데 제가 홍석준 의원 마지막으로 견해를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명태균 씨 말에 따르면 진짜 21세기 최고의 어떤 정치 컨설턴트는 명태균 씨가 될 수밖에 없을 예. 정도로 모든 분야에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상당 부분 어떤 본인들의 어떤 반론이라든지 걸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과연 이러는 사람의 어떤 말에 의해서 이렇게 그 좌지우지 되느냐. 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도 너무 명태균 씨 말을 믿다가 오히려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 오히려 대치기 내지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 있다. 예, 충분히 좀 진실을 좀 검증하고 좀 공개할 예. 건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를 고발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